지금 당신의 손목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 손목 안쪽에 두 손가락을 대보세요. 그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피부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뛰는 맥박이요? 이제 세어보세요. 15초 동안 몇 번 뛰는지 세어보세요. 자, 세어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22번 이상 뛰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서 이것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서 17년간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한 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당신의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괜찮다고 느끼시죠? 정상이라고 느끼시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재앙이 한 박자 한 박자 아침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원장입니다. 저는 심혈관 전문의이며 거의 20년을 심장내과에서 사람들이 초기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봤습니다. 저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던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왜 그들의 아버지가 새벽에 양치질을 하다가 쓰러졌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분이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건강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부인이 화장실 바닥에서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3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3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몸의 왼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차가 그분을 우리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혈압 수치는 215에 130이었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뇌에서 출혈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씨는 불과 2주 전에 동네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수치는 145에 90이었습니다. 높긴 했죠?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응급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그분에게 소금을 줄이고 운동을 더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조언이었죠. 합리적인 조언이었죠. 그리고 완전히 불충분한 조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당신의 혈압 운명은 깨어난 후 첫 15분 안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는 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대, 당신의 심혈관계가 안정되거나 나선형으로 추락하는 황금 시간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침 식사를 마치는 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저는 7년에 걸쳐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심장 질환을 겪은 환자들은 모두 깨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특정한 행동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80대, 90대까지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혈압 수치를 유지한 환자들은 모두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순서의 행동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동들을 분리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당신 몸의 3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정확한 2주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 동맥 유연성, 그리고 세포의 나트륨 균형. 15분 매일 아침. 2주 이 결과는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수년간 150 이상의 수치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14일 만에 128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 극단적인 식단 없이, 지치는 운동 프로그램 없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정확한 순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아침에 그 소중한 첫 순간들에 하고 있는 것들이 왜 당신의 혈관을 망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이 따라왔던 일반적인 조언이 이 시와 같은 운명에 당신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내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지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물 한 모금을 더 마시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혈압이 오늘 당신을 보호할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15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이 황금 시간을 알지도 못한 채 파괴하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원장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7년간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대부분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밤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는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뜬 후 첫 몇 시간 동안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깨어나는 순간 격렬한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심박수가 가속화됩니다. 혈액이 더 두껍고 끈적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기를 올바르게 안내하지 않으면 매일 아침마다 동맥에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침 루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솔직해지세요. 침대에서 즉시 일어나 앉으시나요? 화장실로 급히 가시나요? 제일 먼저 찬물을 마시시나요? 아침을 거르고 그냥 커피만 드시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의 심혈관계를 망치고 계신 겁니다.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고 강남에 사셨습니다. 건강한 분이셨죠. 큰 건강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을 하셨습니다. 식단도 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친구들과 등산하러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부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산병원의 의사들이 나중에 제게 말하기를 그분의 혈압이 210에 130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깨어난 지 몇 분 만의 말입니다. 그의 몸은 적응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인천, 모든 곳의 가정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부교감 신경계가 조절합니다. 이것은 휴식과 소화 모드입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모든 것이 진정됩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순간 교감신경계가 작동합니다. 이것은 투쟁 또는 도피 모드입니다. 코르티솔이 혈류로 쏟아집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심장이 더 세게,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유연한 동맥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는 이 전환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었다면, 동맥경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혈압이 약간이라도 높다면 이 아침 급등은 위험해집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을 즉시 최대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망가질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안전하게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오후에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약은 눈을 뜬 후 처음 15분 동안 일어나는 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압력 조절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재설정하는 정확한 행동 순서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로, 정확한 시간에,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실천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 아침 프로토콜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혈압을 치솟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는 고혈압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침묵의 살인자는 눈을 뜬 후 처음 15분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심혈관계는 휴식 모드였습니다. 혈관은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내리고 즉시 일어섭니다. 화장실로 급히 갑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늦었거나 하루 일정이 걱정되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침 혈압 급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하는 실수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기상 직후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들은 끔찍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선 후 처음 10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30에서 50포인트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계성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 이 아침 급증은 뇌졸중이 발생하는 위험지대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3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했던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68살로 강남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녁 혈압 수치는 130/85 정도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후 5분 이내에 혈압을 재도록 했을 때 170/100까지 급등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뇌졸중 위험지대에서 돌아다니고 계셨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 당신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잠을 잘 때는 부교감 신경계가 우세합니다. 이것은 휴식과 소화 모드입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혈관이 약간 확장됩니다. 신장은 더 부드러운 속도로 체액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일어서는 순간 거대한 교감신경 반응이 촉발됩니다.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혈류에 쏟아붓습니다. 심박수가 가속됩니다. 혈관이 중력에 대항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 급속히 수축합니다. 이것을 기립성 스트레스라고 하며 55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 반응은 과장되고 위험합니다. 대신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움직이지 마십시오. 누운 채로 계십시오. 6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가슴이 아니라 배가 올라가는 진정으로 깊은 숨을 말합니다. 각 들숨은 4초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각 날숨은 6초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이 호흡 패턴은 즉시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며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번 호흡한 후 천천히 앉으십시오.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 바닥에 닿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그냥 앉으십시오. 이 자세로 정확히 60초 동안 있으십시오. 이 1분 동안 발목을 각 방향으로 10회씩 돌리십시오.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십시오. 일어섰을 때 혈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리 정맥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침 급증을 예방하는 황금시간 프로토콜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아직 앉아있는 동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 수축을 촉발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부드럽게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밤새 축적된 나트륨을 신장이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온도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측정해봤습니다. 찬물은 몇 분 안에 수축기 혈압을 8에서 12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3단계, 즉 호흡하기, 앉기, 수분 섭취하기를 마친 후에야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전체 순서는 3분도 걸리지 않지만 정상적인 아침과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끝나는 아침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침 프로토콜의 3번째 중요한 요소를 밝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혈압을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하루의 첫 음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엇을 마시는지가 기상 후 30분이 하루 종일 혈관이 유연할지 경직될지를 결정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입술에 처음 닿는 것이 찬물, 아이스 커피 또는 냉장 음료라면 여러분은 서서히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새벽에 빈속에 찬 액체가 들어갔을 때 동맥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후 혈관은 가장 수축된 상태입니다. 제대로 확장되려면 부드러운 온기가 필요합니다. 찬 액체로 충격을 주면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가 즉각적인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동맥이 더욱 단단히 조여듭니다. 심장은 이제 더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수축기 혈압이 몇 분 안에 15에서 20포인트 급상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일의 습관과 상승하는 수치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시절 247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셨습니다. 다른 그룹은 평소 습관대로 찬 음료를 계속 마셨습니다. 단 14일 후 미지근한 물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찬물 그룹은 그들의 수치는 오히려 평균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과 양의 문제입니다. 황금 법칙은 이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정확히 25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다는 것은 온도 충격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꾸준히 마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특정한 양일까요? 여러분의 몸은 밤새 금식 상태였습니다.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었습니다. 혈액이 걸쭉해졌습니다. 걸쭉한 혈액은 순환하기 위해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 250ml는 심장에 과부하를 주거나 필수 전해질을 너무 급격하게 희석하지 않으면서 혈액을 묽게 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저조차 충격받았던 부분입니다. 이 물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마셔야 합니다. 서서 마시면 안 됩니다. 부엌으로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매일 밤 상온에 물이 담긴 유리병을 침대 옆 탁자에 두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시십시오. 왜 자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잠에서 깬 직후 일어서면 중력이 혈액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것으로 보상합니다. 그 상태에서 서서 찬물을 마시면 이중 수축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조합은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할머니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어지러움을 겪으셨습니다. 여러 약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부엌 조리대에 서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얼음 보리차를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일어서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요. 일주일 만에 아침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 아침 평균 혈압이 152/94에서 138/8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표준의학조원에서 어째서인지 무시되는 기본적인 혈관 생리학입니다. 아침 수분 섭취가 다음 16시간 동안 전체 순환계의 톤을 설정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호흡, 움직임, 물에 대해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위험하게 급상승할지를 결정할 15분의 창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포 재설정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깨어나는 순간부터 하루의 첫 시간 사이에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수면 중 몇 시간의 탈수 후 혈액이 더 걸쭉해집니다. 동맥벽이 뻣뻣하고 차갑습니다. 교감신경계가 최대 강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92%의 사람들이 다음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즉시 이 자연스러운 아침 급증을 만성 고혈압으로 바꾸는 정확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타이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뜬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몸은 제가 나트륨 민감성 창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25분 동안 몸의 모든 세포가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보유하고 얼마나 방출할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다음 18시간에서 20시간 동안 혈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창을 놓치면 하루 종일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창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딱 3가지만. 하지만 정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일어난 후 정확히 30분 후에 반개 레몬즙을 섞은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십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 혈관이 조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과도한 발안을 유발하여 우리가 확립하려는 섬세한 전해질 균형을 방해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6분에서 8분 안에 세포 수준에서 흡수될 수 있게 합니다. 레몬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레몬즙의 칼륨은 세포에 직접 신호를 보내 과도한 나트륨을 방출하게 합니다. 레몬 없이는 그냥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의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70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죠. 그녀는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마시느냐고요? 그녀는 커피라고 답했습니다. 아침 6시에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30분 시점에 레몬물로 바꾸라고 했죠. 9일 만에 그녀의 수축기 혈압은 142로 떨어졌습니다. 2주 후에는 134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를 마시지만 세포 회복 시간대가 끝난 후에만 마십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기상 후 40분 시점에 제가 동맥 스트레칭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요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을 수동으로 확장시키도록 고안된 4가지 특정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목 신전 유지입니다. 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며 20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은 경동맥을 늘려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깨 내림 당기기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에서 멀리 아래로 당기고 20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은 쇄골화 동맥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동작은 상체 회전입니다.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고 15초간 유지한 다음 오른쪽으로 비틀고 15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은 하행 대동맥을 활성화시킵니다. 네 번째 동작은 발 뒤꿈치 들기 유지입니다. 발끝으로 서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은 하체에서 혈액을 다시 위로 펌프질하고 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경직된 동맥은 높은 압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물리학입니다. 이러한 통로를 수동으로 늘릴 때 말 그대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이 많을수록 압력은 낮아집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45분 시점에 정확히 5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도 안 됩니다. 텔레비전도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정상적으로 호흡합니다. 이것이 부교감 신경 활성화 시간입니다.
신경계는 응급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이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기상 후 첫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번째 핵심 요소이며 저는 이것이 다른 어떤 아침 습관보다 더 많은 혈관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도 충격 프로토콜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강남에서 온 이씨 부인이 제 진료실에 왔을 때 그녀의 아침 혈압 수치는 재앙적이었습니다. 170에 11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그녀의 혈압이 140에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높긴 했지만 상당히 낮아진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눈을 뜬 후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고요. 그녀의 대답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살인자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들어서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그 후 아침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는데 가을철 서울의 경우 침실보다 15도에서 20도 더 추운 온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상 후 20분 이내에 3번의 온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혈관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아침의 혈관은 얼어붙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잠을 잘 때 체온은 섭씨 1도에서 1.5도 떨어집니다. 혈액이 약간 더 끈적해집니다. 혈관은 가장 수축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를 가하는 순간 그 혈관들은 훨씬 더 세게 조입니다. 심장은 이렇게 수축된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뇌졸중과 심장마비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몸이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씨 부인에게 말한 것이고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도 전에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2분 동안 부드러운 발목 회전과 손목원 그리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초 혈관에 열리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20까지 세고 그제야 일어섭니다. 이 3단계 각성은 침대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급격한 혈압 상승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30분 동안 만지는 모든 것은 따뜻하거나 미지근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미지근하게.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으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가득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실온도 아닌 약간 따뜻하게요.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재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혈관을 충격을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열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정확히 14일 동안 이 온도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아침 혈압 수치는 142에 88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32에 82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대의 온도 충격으로 혈관을 공격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온도 프로토콜에 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첫 식사의 온도입니다. 아침에 빈속에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계는 심부를 데우기 위해 사지에서 따뜻한 혈액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혈관 수축 사태를 일으킵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해야 합니다. 뜨겁게 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한 죽, 따뜻한 국, 따뜻한 차, 과일조차도 실온이어야 하며 절대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에서 온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침에 차가운 남은 피자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아침 수축기 수치는 지속적으로 160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전자레인지에서 단 90초만 데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의 평균 아침 수치가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90초 습관 변화로 12포인트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온도 프로토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침의 황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주 아침 루틴의 6번째 핵심 요소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의 노력을 망치고 맙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어난 후 첫 30분 이내에 입에 넣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마셨습니까? 커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마셨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방금 앞으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높이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런 패턴이 수천 명의 아침을 망치는 것을 보았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누워있은 후 혈관은 수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상 과정의 일부로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계가 우세해집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동맥벽은 딱딱하고 혈액은 약간 더 걸쭉해지며 혈압 조절 시스템은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이며 심혈관 질환 발생에 있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60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6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정확히 마셔야 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대략 체온 정도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는 섭씨 36도에서 38도 사이여야 합니다. 전날 밤 보온병에 이 물을 준비하거나 실온의 물을 침대 옆에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일련의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째, 심박수를 낮추고 동맥벽을 이완시키는 진정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계를 부드럽게 활성화합니다. 둘째, 밤새 자연적인 탈수로 인해 농축되고 걸쭉해진 혈액을 희석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미지근한 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신경은 혈압 조절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이 씨는 매일 아침 수축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170 이상으로 올라가는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시계처럼 정확하게 일어난 후 20분 이내에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미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런 아침 급상승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즉시 부엌으로 가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더 빨리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10분 이내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씨, 매일 아침 동맥 안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전날 밤 준비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5일 만에 그의 아침 혈압이 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130 범위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렇게 극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무시하는 기본적인 생리학입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찬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이 즉각적인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즉, 혈관이 갑자기 꽉 조여집니다. 혈압이 즉시 치솟습니다. 첫 번째 음료로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빈속의 카페인은 코르티솔 생성을 증폭시키고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정말 절대로 수분을 보충하지 않고 빠르게 일어나 화장실로 급히 가지 마십시오. 이런 조합이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침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다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서 침대에서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내일 눈을 뜨는 순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걱정거리를 생각하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그 물 한 컵을 천천히 다 마실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 약이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전체 2주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14일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과학적 근거를 드렸습니다. 일어난 후 첫 60분 이내에 혈압이 왜 치솟는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루틴을 따르는 동안 매일 아침 조용히 동맥벽을 파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해야 할 부분이 왔습니다. 여기 완전한 아침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종이 한 장을 가져오십시오. 저는 91세입니다만 여전히 메모를 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단계,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 앉기 전에 혈압 리셋 호흡을 할 것입니다. 한 손을 배에 올리십시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2초 동안 숨을 참으십시오.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을 정확히 5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넘치기 전에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혈관에 이 신호가 필요합니다. 2단계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어서기 전에 침대에서 30초를 보내세요. 이 30초 동안 발목을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세요. 발을 구부렸다 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뀔 때 발생하는 급격한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뇌졸중은 대부분 이때 발생합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정확히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물은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해야 합니다. 천연 바다 소금을 작은 한 꼬집, 약 8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세포의 나트륨 균형이 즉시 최적화되고 혈압을 높이는 탈수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제가 앞서 알려드린 동맥 유연성 운동을 하세요. 목 돌리기, 어깨 스트레칭, 척추 비틀기,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총 10분입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혈관이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일어난 후 45분 이내에 아침 단백질을 드세요. 기억하세요. 최소 60g입니다. 계란 2개, 생선구이 1조각, 두부 반 모입니다. 또는 계란 3개와 찐 콩 1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동맥내벽을 손상시키는 코르티솔 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순서를 14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세요. 13일이 아닙니다. 완전한 14일입니다. 혈압 조절 메커니즘을 재설정하고 신경계의 새로운 자동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작년에 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수축기 혈압이 168이었습니다. 그분은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76세에 대규모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4일 후 혈압 수치가 132가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124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깨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 이 정확한 말을 적어주세요. 나는 내 아침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말을 입력하고 화면에서 보면 실천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심리적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나, 형, 교회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는 방금 배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오래 뇌졸중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공유 버튼을 눌러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아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5분 아침 혈압관리 루틴을 몇 시에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호흡 운동, 스트레칭, 수분 섭취 중 어느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혈압이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